5월 랭커님 오늘 적극적으로 많이 올려주시는데, 쌍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나요? 쌍꺼풀은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쌍꺼풀은 눈을 뜨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쌍꺼풀이라는 건 눈을 뜰 때 피부가 접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쌍도 피부가 접히지만 피부가 접히는 라인이 너무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접힌다는 거는 이렇게 L자로, 그러니까 리을자로 이렇게 Z 모양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피부가 처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처지는 부분이 쌍꺼풀이 있을 경우에는 더 위쪽에서 처지니까 눈을 자극하지 않고, 무쌍인 경우에는 그 처지는 부분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눈을 불편하게 하고 눈빛을 가린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쌍꺼풀이 생기기 시작했던데 수술한 걸까요? 아니면 눈처짐 때문일까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우리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될까요? 쌍꺼풀이 반쯤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어떤 때는 쌍꺼풀이 생기고 어떤 때는 쌍꺼풀이 안 생겨. 그 이유가 눈꺼풀은 굉장히 피부가 얇고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층은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지방층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볼륨이 일정치가 않아요. 지방은 어떤 때는 물기가 쭉 빠져서 굉장히 줄어들었다, 볼륨이 줄어들었다가 부피가 줄어들었다가, 어떤 때는 전날 라면 먹고 자면 이제 퉁퉁 붓잖아요. 그게 지방층에 물이 많이 흡수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꺼풀은 피부가 얇아서 그 변화가, 피부가 얇고 그 아래층이 바로 지방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지방의 볼륨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볼륨이 적어지면 쌍꺼풀이 접히고, 볼륨이 많아지면 바깥으로 불룩하게 내미니까 쌍꺼풀이 잘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김연아 선수는 수술을 했다기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술을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중간에 그 구조를, 눈꺼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괭이님, 성형외과에서 속눈썹이 심하게 찌르는 경우 건강보험을 받는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결막염이 있는 거를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막염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속눈썹이 찔러서 결막에 지속적으로 손상이 가야 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심한 경우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쌍꺼풀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의, 아까 특히 무쌍인 경우에 연세가 드시면서 더 많이, 그러니까 무쌍이 더 심해진 거죠. 심해지는 그런 경우에 사실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에서 조금 빨리 해결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눈빛을 보면은요, 지금 보면 눈 위쪽 부분 보면은요, 까만 자하고 흰 자하고 구분이 잘 안 되죠. 그게 눈동자로 들어가는 빛이 없으니까 그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보면은요, 일본의 5,000엔권이래요. 5,000엔권 모델이 이게 히구치 이치오라는 일본에서 유명한 소설가래요. 지금 근데 이분 잘 보면은 눈동자에 그림자가 많죠. 쌍꺼풀이 없으니까 눈동자에 그림자가 많아서 까만 눈동자하고 흰 자하고가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눈빛이 잘 안 보이고, 눈빛이라는 건 바로 까만 눈동자와 흰 자가 극명하게 딱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눈빛을 가리는 문제라면 문제? 근데 꼭 문제일 건 없지만, 어쨌든 이게 젊었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나이 드시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 인상에서 조금 불리할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이분도 보면은 이쪽에 그러니까 이 까만 눈동자하고 흰자하고가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건 인상이 좋아진다고요.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 친구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이 처짐 현상은 무쌍이 심하게 된 거죠. 무쌍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 뜨는 근육이 약한 게 아니라 쌍꺼풀이 위에서 높은 쌍꺼풀 라인에서 접히지 않기 때문에 처지는 부분이 낮아서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드셔서 눈처짐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는 힘이 약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정치인들 보면은요, 수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치인들 보면은. 정치인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검하수가 있어서 안검하수 수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치인들 수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안검하수가 아니고, 안검하수는 눈 뜨는 힘이 약해진 걸 얘기고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눈 뜨는 힘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약간은 약해지지만 대단히 약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대단히 무거운 것도 아니고, 무쌍이 더 심해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아니면 속쌍꺼풀이 있거나 작은 쌍꺼풀인 경우에 피부가 위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 자체가 처진 게 아니라 눈꺼풀에 피부가 처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안검하수 아니고요. 안검, 눈꺼풀에, 안검이라는 거는 눈꺼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꺼풀에 피부가 이완, 늘어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 눈처짐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안검하수가 아니라 안검 피부 이완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릴렉스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금 안검하수가 이거예요. 이건 안검하수, 이거는 안검 피부 이완이에요. 지금 보면 이 안쪽에 눈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눈꺼풀이. 피부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두덩이에 있는 피부만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는 눈 자체, 안검 자체가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눈 뜨는 힘이 약하면, 이마로 눈을 떠요. 이마를 힘을 줘서. 이마로 눈을 뜨려면 일단 눈썹을 끌고 올라가야 되겠죠. 눈썹이 끌고 올라가면은 눈썹에서부터 눈꺼풀의 끝단까지가 완전히 스트레칭 돼야지, 완전히 펴져야지만 힘이 전달돼서 이거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검하수, 진짜 안검하수는요, 피부가 안 덮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마로 아주 강하게 눈꺼풀을 당기기 때문에, 눈꺼풀을 이마로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이 눈썹하고 속눈썹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면서 완전히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이 없거나 굉장히 드물죠.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눈을 거의 잘 못 뜨시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안검하수,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안검하수고요. 왼쪽에 있는 제 친구는, 이분은 안검 피부 이완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눈 뜨는 근육을 조작하는 수술을 하면 안 이뻐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검, 요새 이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게 눈매 교정이거든요. 눈 뜨는 근육에 힘을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줬잖아요. 이렇게 꽉 줬잖아요. 그랬더니 눈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눈이 세모가 돼요. 이렇게 세모가 돼. 왜 세모가 되냐 하면요. 눈 뜨는 근육은 가운데가 강력하고 양쪽 끝은, 눈동자의 가운데 부분은 항상 많이 떠야 되니까 제일 힘을 많이 당겨요. 그런데 양쪽 끝단은 그렇게 많이 당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매 교정을 다 열심히 해놔도요, 가운데가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간 삼각형 모양이 된다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말이죠, 자기 눈 크게 해야 되겠다고 눈매 교정, 눈 뜨는 근육을 더 당기는 그런 수술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눈매 교정의 문제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름 있잖아요. 이 주름이 눈매 교정에 의해서 이 주름의 한 60%는 눈매 교정에 의해 생긴 거예요. 찡그린다는 게 뭐냐면은, 눈은 크게 뜨고 눈썹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눈을 크게 뜨면은 이 앞쪽으로 주름이 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눈하고 눈 사이에 있는 피부들이 압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풀는 거 굉장히 까다롭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진짜 이 눈처짐 수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그 짜장면 같은, 중국집 가면 짜장면 안 하는 중국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처짐 하면은 눈처짐 안 하는 성형외과 없거든요. 거의 다 하죠. 근데 잘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재수술할 때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운데 부분 이렇게 확 눈매 교정.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노화에 의해서 생긴 눈처짐을 안검하수,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하다고 여기고 수술을 하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피부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피부를 해결해 주는 것이 눈처짐에 의한 눈빛의 소실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눈처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눈빛이 가려지는 것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 상안검 성형이에요. 상안검 성형. 그러니까 아까 상안검 성형은 진짜 그 말 그대로 이 피부를 이렇게 오려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쌍꺼풀 수술하고 좀 다른 게, 일반 쌍꺼풀 수술은 그냥
절개선이 여기까지만 가죠. 눈이 여기서 끝나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눈 처짐이 바깥쪽이 더 많이 처지고 또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처지는 게 눈에 우리 얼굴의 중심은 축이니까 중심축이니까 항상 강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마의 중앙도 그렇고 콧대 뭐 인중도 마찬가지예요. 턱끝도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우리 골격과 피부가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왜 약해야 되냐 하면 우리 동물들이 다 옆을 움직이죠. 옆을. 가운데를 움직이는 운동은 많이 옆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니까 눈 처짐, 우리 얼굴 표정도 옆으로 움직여서 이제 그걸 구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정이든 어쨌든 운동이 가능한 부분이 빨리 처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많이 처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의 바깥쪽이 처지는 거는요, 눈 자체에 처진다기보다는 이 바깥쪽 관자놀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처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안검 성형할 때 피부의 바깥쪽까지 이렇게 넓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끊어 놓으면은 또 울어요. 피부 결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계속 평행한 피부 결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잘라내면은 그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는 모양이 생기고 또 여기 잘랐는데 이 앞쪽 부분 처지면 어떻게 해? 보면은 앞쪽 부분 처지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능적으로만 보면은요, 상안검 성형은 굉장히 훌륭한 수술이에요. 그런데 미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그리고 여기서는 요 처짐은 개선이 되는데 이 바깥쪽과 안쪽의 처짐은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해도 기능적으로는 눈빛 살아났고 눈 뜨는 거 불편하지 않고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주변에 이런 원치 않는 주름이 생기시고 바깥쪽 처짐이 개선되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재수술하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상안검 성형을 안 하는 추세가 요즘에 조금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게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고 많은 의사들이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하고 저도 사실은 이전에 많이 했는데 사실 요게 바로 이런 수술 자체가 가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수술을 아무리 이게 잘해도 요런 앞뒷 부분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눈처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상안검은 분명히 가치 있고 전통적이고 좋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르는데 어쨌든 그 결들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부를 뚝 자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뚝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두툼한 느낌이 나요. 이게 어떤 경우에 진짜 역설적으로 많이 나오냐 하면 평생 무쌍으로 지내시다가 그래도 여자분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예뻐야 되니까 그냥 쌍꺼풀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현상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 나는 평생 무쌍으로 있었고 쌍꺼풀 만드는 거 너무 싫어. 난 싫어. 나는 그냥 쌍꺼풀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져 있어가지고 처지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눈빛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결막도 문제가 생기고 정말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은 그냥 상안검을 할 때 속쌍꺼풀로 쌍꺼풀 조그맣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이 수술이라는 게 그냥 요렇게 내려간 이렇게 나이들 이렇게 아까 요렇게 눈앞을 이렇게 후딩처럼 가리고 있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후딩이죠. 그걸 뚝 자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처럼 보면은 뚝 자른 그 그루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드름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고드름을 딱 끊으면 그 위쪽 부분은 훨씬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뭉툭하게 되잖아요. 마치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 고드름 같은 걸 여기를 자르면은 이렇게 여기가 뭉툭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 테두리처럼 여기가 이렇게 보이고 이걸로 인해서 인상이 더욱더 강하게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 이게 사실 남자분들한테 여자분들은 이렇게 수술 잘 안 하는데 남자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두덩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부어 있고 이게 다시 처지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눈썹이나 이마를 올린다든지, 또 이마,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탈모 같은 게 동반해서 이제 같이 오시기 때문에 이마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꽤 까다로운,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눈빛 성형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눈빛 성형이라는 거는 첫 번째 어렸을 때 하는 쌍꺼풀 성형도, 쌍꺼풀도 눈빛 성형이고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사실 약간의 눈빛의 문제라면, 그 다음에 눈빛이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 기능적으로 속눈썹이 찌르고 또 피부가 결막에 가서 닿아서 불편하게 되는 그런 노화에 의한 눈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안검 성형, 또 눈썹 밑에서 피부를 끌어올리는 그런 눈썹 밑 리프팅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눈썹 밑에서 피부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마를 조금 더 이제 좀 우리가 우회적으로 개선을 하는 이마 거상, 뭐 이런 방법들을 눈빛을 되살리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씩 다루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이런 강론들은 이전에도 뭐 많이 다룬 적이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해요.